여러분, 와인 하면 딱 떠오르는 나라 어딘가요? 아마 대부분 프랑스나 이탈리아를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 와인 세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다음 주자가 바로 중국이라면 좀 놀랍지 않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 흥미로운 변화의 중심을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바탕이 되는 자료는요. 바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실린 보리스 패트릭 기자의 기사입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도발적이죠? 포도 심은 중국 사막, 와인에 젖을까? 네, 맞아요. 우리 머릿속 와인 지도에는 프랑스, 이탈리아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그 지도가 지금 바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와인의 미래가 정말 상상도 못했던 곳, 바로 저 중국의 광활한 사막에서 자라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와인 세계의 지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이 숫자 한번 보시죠. 220억 유로. 이게 뭐냐면요. 2012년 한 해 동안의 전 세계 와인 수출액입니다. 당시 세계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던 시기였는데 와인 시장이 다시 한번 엄청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 같은 거였죠. 그때 와인 업계는 두 개의 큰 흐름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화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아주 정교하게 인공적으로 맛을 만들어내는 와인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자연 그대로가 최고다! 하면서 전통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 즉 내추럴 와인이 떠오르고 있었죠. 바로 이런 거대한 변화의 틈바구니 속에서 새로운 강자가 등장할 판이 깔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서 오늘의 주인공이죠. 중국의 정말 무서운 성장세를 들여다보겠습니다. 60만 헥타르, 2013년 기준으로 집계된 중국의 포도밭 면적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와인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서는 오히려 포도밭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 시간에 중국은 불과 15년 만에 포도밭 면적을 2배로 늘려버립니다. 이건 그냥 성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폭발적인 팽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중국을 그냥 떠오르는 시장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아예 미래의 거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머지않아 세계 최대 포도 재배 국가 중 하나가 될 그 잠재력을 똑똑히 보여줬다는 뜻이죠. 세 번째 장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새로운 와인 강국으로 떠오를 수 있었을까요? 중국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이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레드 와인을 가장 많이 마시는 최고의 소비자인 동시에 무서운 속도로 실력을 키우고 있는 위협적인 생산자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큰 손님이면서 동시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되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걸 보시면 더 확실해져요. 프랑스 사람들은 1년에 혼자서 와인을 평균 47리터나 마시고 이탈리아 사람들도 37리터를 마십니다. 그런데 중국은요? 아직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앞으로 중국인들이 와인을 마시기 시작하면 그 시장의 잠재력, 그 성장 가능성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중국은 이제 단순히 와인을 가장 많이 사는 나라에서 그치는 거 아니에요. 와인 시장의 판도를 직접 만드는 가장 중요한 생산국 중 하나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는 정말 와인에 흠뻑 젖게 될까요? 정리를 해보자면 안에서는 엄청난 소비 시장이 폭발하고 있고 밖에서는 생산량이 무섭게 늘어나고 있죠. 이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이 만나서 와인 세계 전체가 지금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과연 중국의 그 메마른 사막이 미래의 보르도나 토스카나가 될 수 있을까요? 확실한 건 와인의 미래는 이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펼쳐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